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내년이면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토론 내용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복지부 차관 이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셨습니까? 예, 오늘 22번째 토론회입니다. 네. 그래서 원주에서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어르신에 대한 오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토론회였었고요. 예. 주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36년생 어르신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신 거 보면 진짜 옛날에 8.15 해방 이후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다 겪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과 예우를 충분히 해라. 이게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민생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또 경로당도 다녀오셨다고 다녀왔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지금과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예, 오늘 경로당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어르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건강할 때라든지 편찮을 때 대책을 세우다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세배도 우리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너무 고령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월 달에 지금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980만 명입니다. 해마다 80만 명, 60만 명이 늘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도 1,000만 명이 되게 돼 있고 내년 되면 전체 어르신들이 20%가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14%에서 20% 되는 그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따지게 돼 있는데 영국은 5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15년인데 일본이 10년 걸렸거든요. 예. 우린 7년 만에 되게 돼 있는데 가장 빠르게 되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가장 그 노인들의 그 연령이 사시는 것이 84세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 수명은 71세거든요. 13년간을 이렇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13년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앞서 이제 그 어르신께 대책을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좀 좋아하셨더라 이렇게도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장 그 빈곤 높은 건 맞습니다. 38%가 되게 되었고요. OECD 평균이 14%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데 너무 좋다. 오늘 반곡동인데도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뭐 85세 넘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 5일쯤 되게 되면 3일밖에 밥을 못 해 먹게 되기 때문에 주 5일 정도를 밥을 해먹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예. 부식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6만 8천 개 경로당이 있는데 2만 8천 개 경로당에서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3.6일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날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 말씀처럼 이거를 주 5일 또 때로는 주 7일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형편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지금 3.6일에서 4일, 5일, 6일, 7일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잘 늘려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높고 소득 불평등도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아마 그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리 OECD 평균에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소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부동산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 약간 누락된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같은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88년도 돼버려 3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130년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62년이 됐습니다.
그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498만 명인데 이 한 달에 62만 원을 받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19년 동안 저희가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점차 연금이 성숙하게 되면 예, 예. 사실은 이게 100만 원 또 120만 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점차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연금뿐만 아니고 이게 포함 안 된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이죠. 그 우리 노인 어르신 65세 넘게 되면 70%를 주게 돼 있는데 금년에 제가 1,000만 명의 어르신이 되잖아요. 701만 명을 제 연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가 3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가 33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빈곤을 따지게 되면 6%가 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초연금이 더 드리게 되면 그만큼 빈곤율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지난해 말에 폐지 수집 노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예,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빈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4만 2천 명 정도 어르신이 계시게 돼 있고 평균적으로 월 16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어르신들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16만 원인데 저희는 그 노인 일자리가 103만 개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공익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풀도 뽑기도 하고 또 같이 그 교통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지난해 27만 원인데 29만 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도 폐집지 말고 여기 오셔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안내를 드리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다 여러 가지로 가라고 힘드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복지 혜택이 다양한 혜택이 있거든요. 예. 긴급 복지도 있고 또 생계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안내해드리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추산하기는 4만 2천 명인데 지금 10,000명 정도가 좀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점차 계속 확인을 해서 나머지도 찾아낼 계획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주거 환경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수요에 맞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은 뭐 주로 이제 집에 살고도 계시지만 독거노인도 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버형 레지던스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예, 예. 주로 이런 분들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중산 서민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복지주택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고창을 가보니까 25평 정도 되는 건데 평당 한 900만 원 정도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점심, 저녁, 아침, 저녁 3끼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 그 둘이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내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양하게 되면 약 2억 5천 정도를 돈을 분양을 받고 네. 그걸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되면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걸 임대형, 분양형을 하고 있다가 분양형은 2015년도에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폐지가 여러 문제가 됐었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예. 이번은 다시 그 분양형을 인구 소멸지역 89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만 혹시라도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있잖아요. 월 1,000원 정도를 공급하는데 월 연 3,000원을 공급을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이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리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투자자를 돈을 모아가지고 예, 예. 하는 형태. 또 민간 같은 경우도 실버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형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거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꼭 집에 계시도 하지만 나이가 85세 넘게 되면 사실은 집에서 밥 해 드시기가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중산 서민을 위한 다양한 그런 대책도 좀 만들고 있다는 오늘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앞서 이제 2015년에 그 분양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실 운영으로 이제 폐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폐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예.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것이 8,681세대가 있는데 예, 예. 분양형이 한 5% 정도, 나머지는 임대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해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여러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혹시라도 이게
올라간다 해서 분양을 받기도 하고 예, 예. 65세, 60세 이상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보니 그렇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짓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그 시설을 만드신 분들이 그 돈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양형 같은 경우는 지어가지고 바로 팔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면 바로 돈이 돌기 때문에 또 다른 주택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60세가 안 되신 분들이 하시는 건 또 없애기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일정 비율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같은 데보다는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방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하도록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옹진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구 소멸 지역에만 제한돼서 운영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노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건강한 노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한 70% 정도는 그냥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시설을 가게 되면 또 시설을 가셔가지고 또 기저귀를 차시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들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집에서 또 나이도 드시면서 치료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병원에 갔다 오게 되면 이 집에 오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왕진 가방 들고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병원만 갈 수 있지만 왕진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택 의료라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왕진을 가기도 하고 또 재택 의료, 또 간호사가 찾아가서 되는 그런 방문 간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지금은 95개소가 있는데 이게 27년까지는 모든 시군구당 하나씩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이렇게 어르신들 댁에 가보니까 그 보통 이게 한 번 하는데 13만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예, 예. 본인 부담이 한 30%입니다. 3만 9천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담이 안 되시게 한 절반 정도로 19,000원 정도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85세가 되게 되면 치매가 사실은 40%입니다. 예. 이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제가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간병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장 힘든 것이 사실 간병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간병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자, 건강 관리를 위한 체육 활동 지원 대책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체육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정말로 건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파크 골프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시군구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탁구, 뭐 배드민턴, 뭐 게이트볼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도 만들게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만보를 걸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외되는 노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예,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에 가보시게 되면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주의 도움 받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것을 글자를 크게 한다라든지 음성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마트 경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키오스크도 저희가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바일 앱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 예. 가서 오늘 보니 과기정통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분들이 가서 그걸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런 산업사회에서 잘 정화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효도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예.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